안녕하세요. 2026년 4월 9일 태국 뉴스입니다. 아누틴 총리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특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고강도 민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현재 태국이 직면한 에너지와 생필품 가격 폭등 상황을 비상국면으로 규정했는데요. 정부 부처의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석유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함께 서민 경제를 직접 돕는 콘라큰 플러스와 타이 추어이 타이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은 물론 필요할 경우 총리 직속의 긴급령을 발동해 에너지 수급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정부는 항상 국민 곁에 서겠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태국 국방부가 추가 충돌 가능성에 대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7일 수리네 오사맥과 총점 국경 지역을 방문한 수라산 국방부 대변인은 현장 인터뷰에서 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먼저 도발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충돌 당시 캄보디아 측이 드론 공격을 시도하고 저격수를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위협 정황이 포착됐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태국군은 적대 세력의 매복을 차단하고 군과 민간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당 구역의 통제권을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라산 대변인은 추가적인 무력 충돌 여부는 전적으로 캄보디아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도발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태국군은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피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한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인근 해역에서 공격을 받은 태국 선박 마일리 나리호의 실종 승무원들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시아삭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선박에 남아있던 승무원 3명의 사망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시아삭 부총리는 오는 15일 오만을 긴급 방문할 예정인데요. 승무원 구조를 도운 오만 정부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되어 있는 태국 선박 9척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외교적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특히 비료를 실은 선박 등 여전히 해협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배들이 많은 만큼 오만이 이란과의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태국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대비해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인도한 최신형 미사일 초계함이 리암 해군기지에 입항하면서 동남아시아 해상 전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함정은 대한 미사일과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갖춘 장다오급 초계함으로 오는 6월에는 추가로 한 척이 더 인도될 예정인데요. 인접국의 해상 무력 강화에 안보 우려가 나오자 태국 해군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따라 태군 대변인은 캄보디아의 함정 도입이 태국의 해양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무기체계는 물론 해공군 합동 작전 능력과 실전 경험 면에서 태국군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태국 해군은 주변국의 전력 증강을 예의주시하며 올해 고성능 호위함 한 척을 추가 도입하는 등 해상 주권 수호를 위한 전력 강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 파동이 태국 소비자들의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태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보다 크게 떨어진 45.5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기준점인 50을 밑도는 수치이자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태국 국민들의 경제 인식이 6개월 만에 낙관에서 비관으로 돌아선 겁니다. 소비자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과 높은 가계 부채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는데요.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와 학생층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눈무늬가 더욱 어두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상무부는 생필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블루 플래그 거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조사와 협력해 특가 판매를 진행하는 등 민생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 위축이 더 깊어질 수 있어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태국인의 내 집 마련 꿈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안 나킨 파트라 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 유가 폭등으로 인해
시멘트와 철강 등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규 주택 분양가가 최대 1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건수는 약 29만 유닛에 그칠 것으로 보여 최근 8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찾는 200만에서 500만 밭 사이의 주택 시장이 고물가와 고금리의 이중고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역설적으로 지금이 실거주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는데요. 건설사들이 재고 소진을 위해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만큼 이미 완공된 미분양 물량을 공략하면 가격 인상 전 조건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태국 최대 명절인 송크란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배낭여행의 성지 카오산 로드와 휴양지 꼬사무이의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습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항공료가 폭등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하 카오산 로드 사업자협회장은 핵심 고객인 유럽 관광객들의 예약률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60%까지 급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양지 꼬사무이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항공권은 물론 선물 있는 페리 요금과 생필품 가격까지 20% 이상 뛰어오르면서 현지인들의 예약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이번 악재로 인해 올해 관광 수입이 약 5천억 바트가량 증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관광업계는 정부를 향해 착륙료 인상 유예와 실질적인 세금 감면 등 즉각적인 구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동시에 비싼 비용만큼의 가치를 제공하는 웰니스 관광 등 프리미엄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저렴한 물가와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한순간에 길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방콕 커뮤니티 헬프 재단은 최근 태국 내 외국인 노숙자가 눈에 띄게 급증하며 조용한 위기가 시작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준비 없이 태국을 찾았다가 질병이나 사고 또는 온라인 사기로 전 재산을 잃으면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귀국 항공권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불법 체류 신세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 NGO 재단이 운영하는 쉼터가 이들에게 숙식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호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독일과 미국 등 주요국 대사관과 협력해 인신매매 피해자와 자산관리 실패자 등 외국인 40여 명을 무사히 고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재단 측은 태국의 외국인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부족한 만큼 인도적 차원의 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북부의 최대 관광도시 치앙마이가 11일 연속으로 전 세계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실시간 공기질 분석 사이트인 IQ에어에 따르면 8일 아침 치앙마이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185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보건당국이 모든 사람의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하는 적색 단계로 방글라데시의 다카나 베트남의 하노이를 제치고 세계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화전 농업과 산불, 그리고 대기가 정체되는 지형적 특성이 맞물리면서 시민들은 극심한 호흡기 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특히 최대 명절인 송크란 연휴를 앞두고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야외 활동 시 반드시 고성능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 없이 장기화되는 미세먼지 사태에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다가오는 송크란 연휴를 맞아 귀성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규모 고속도로 무료 통행 정책을 시행합니다.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모터웨이 10개 노선의 통행료가 면제되는데요. 브라파위티와 깐짜나피색 외곽 순환도로를 비롯해 방콕과 파타야를 잇는 M7 등 주요 노선이 7일간 무료로 개방됩니다. 도심 구간인 시락 고속도로 등은 귀성객이 몰리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에는 신설된 M6 노선 196km 전 구간이 시범 운행을 통해 무료로 열립니다. 다만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날짜별로 일방 통행 구간이 운영되는 만큼 미리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무료 개방되는 도로만 약 530km에 달하는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고물가 시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시기지만 태국 야소톤의 농민들은 오히려 깊은 한숨을 내뱉고 있습니다. 쌀값은 폭락한 반면 생산비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으면서 농기계까지 내다 파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지의 이모작 쌀값은 1kg당 단 5바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반대로 농사의 필수적인 유가는 리터당 50밭을 넘어섰고 비료 가격과 기계, 대여료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수확을 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적자 농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소톤의 한 60대 농민은 비료값 등 밀린 부채를 갚기 위해 평생의 생계수단이었던 경운기 2대를 매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쌀을 판 돈만으로는 빚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쌀 수매 가격 인상 등 즉각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요. 농기계 처분이 속출하면서 지역 농업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 최대 명절인 송크란 축제 기간 전국이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뜨겁게 달궈질 전망입니다. 태국 기상 당국이 공개한 기상 예측 지도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태국 전역이 낮 기온 40도 이상을 의미하는 진한 검붉은색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특히 대기 정체와 강한 햇볕이 겹치면서 북부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예보 관계자는 특히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들 역시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보건부 또한 이번 폭염 지수가 위험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고령자와 만성 질환자의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 지대에 위치한 거대 사기 범죄 조직의 근거지가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사무실을 넘어 병원과 고문실까지 갖춘 그야말로 하나의 범죄 도시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공동조사단은 지난 7일 캄보디아 오사메 지역의 스캠 단지를 현장 급습해 시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60개가 넘는 건물이 들어선 이 단지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사기 사무실은 물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이들을 가두고 고문하던 비인도적인 지하 감옥이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단지 내 위치한 중국인 전용 병원에서는 전신 마취와 수술이 가능한 장비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불법 장기 적출 같은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보스들만을 위한 초호화 카지노와 기괴한 유흥시설까지 포착됐습니다. 조사단은 이곳을 전 세계를 위협하는 글로벌 범죄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긴 교육 현장에서 잇따라 충격적인 폭행 사건이 발생해 부모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사나브리의 한 개인 과외방에서는 50대 강사가 7살 아이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힙헌벅으로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사는 아이를 훈육하려다 실수로 모서리에 맞은 것일 뿐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피해 부모는 강사가 과거에도 아이들에게 오물을 먹이는 등 가학적인 체벌을 일삼았다고 폭로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라콘 나차시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한 유명 학교의 교사가 8살 제자를 빗자루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네덜란드 호녀린 피해 아동은 얼굴에 심한 피멍이 들었고 학교 근처에만 가도 몸을 떨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막대기를 떼쓰려다 생긴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이는 선생님에게 맞았다고 고백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자의 탈을 쓴 폭력 앞에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태국 교육계의 철저한 반성과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민생을 돌봐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들의 고혈을 짜내며 뒷돈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우본 라차다니에서는 한 수사관이 절도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기름값을 줘야 현장 조사를 나갈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폭로로 드러난 실상은 더 황당했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3,000밭을 갈취하는가 하면 정육점을 운영하는 신고자에게는 뒷돈과 함께 소고기 1kg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즉각직 위해제됐으며 형사 입건될 예정입니다. 한편 나콤파놈에서는 메콩강물의 채취업자들을 상대로 매달 보호비, 명목의 상납금을 강요한 경찰관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단속을 눈감아주겠다며
업체당 2,000바씩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온 건데요. 법적 사각지대를 빌미로 보복을 암시하며 돈을 요구하는 관행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던 업자들은 결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조직 내 부패고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신이 살해당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 사망 조작극을 벌인 뒤 한국으로 도피했던 태국의 거물급 마약상이 양국 경찰의 끈질긴 공조 수사 끝에 붙잡혔습니다. 태국 마약진압경찰국은 태국 내에서만 60개 이상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사 대상 1순위 누첸을 한국에서 검거해 태국으로 압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누첸은 과거 마약왕 쿤사의 조카와 연계해 수백만 정의 마약을 유통해온 핵심 총책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 2022년 수사망을 피하려고 미얀마 국경 인근에서 자신이 살해됐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전 세계를 속이려 했는데요. 하지만 태국 당국은 추적을 멈추지 않았고 그가 한국에 입국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한국 측에 긴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태국 법무부는 지구 끝까지 도망치더라도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며 강력한 범죄 척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국은 압송된 누첸을 상대로 구체적인 유통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조직의 자산을 압류하는 등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태국의 병역 판정 검사장에 연예인 못지않은 미모를 자랑하는 트랜스젠더들이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폐차분의 병역 추첨 현장에는 화이트 드레스를 입은 대학생 넝돈 리우 씨와 우아한 태국 전통 의상을 갖춰 입은 페니 씨 등이 나타나 시민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지만 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당당히 소집에 응한 겁니다. 이들은 완벽한 여성의 외형을 갖췄더라도 규정에 따라 반드시 검사장에 출두해 성전환 증명서 제출 등 행정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요. 매년 이 시기마다 등장하는 미모의 트랜스젠더들은 태국 병역 추첨 현장만의 독특한 풍경이자 문화로 자리 잡으며 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당히 의무를 이행하는 이들의 모습이 경직될 수 있는 추첨 현장에 색다른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로 입대 여부를 결정하는 태국의 병역 추첨 시즌.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3개월 동안 체중을 무려 30kg이나 불린 한 청년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차층사회의 병역 추첨 현장에서 이 남성은 신체 질량 지수인 비미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추첨함에 손도 대지 않고 곧바로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인터뷰에서 오직 면제를 받기 위해 매일 버블티를 2잔씩 마시며 의도적으로 살을 찌웠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살을 뺄 수 있겠느냐는 군 관계자의 질문에 당연하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다이어트에 돌입한다고 답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SNS에서 5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입대를 피하려는 태국 청년들의 이색적인 집념이 담긴 진풍경이었습니다. 태국의 한 뷔페 식당에서 고가의 아이스크림을 무려 30개나 쌓아놓고 먹은 손님이 포착돼 온라인이 뜨겁습니다. 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한 손님이 유명 브랜드 아이스크림 수십 개를 식탁 가득 쌓아둔 채 먹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정당한 권리다라는 입장과 다른 손님을 배려하지 않은 무례한 행동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식당 주인이 직접 등판해 상황을 정리했는데요. 남기지 않고 맛있게만 드신다면 30개가 아니라 그 이상을 드셔도 기쁘고 환영할 일이라며 손님을 두둔하고 나선 겁니다. 주인의 쿨한 대처로 논란은 웃음 섞인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건강이겠죠? 누리꾼들은 손님의 엄청난 식성에 놀라면서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찬 음식을 먹어 탈이 나지는 않을지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